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급성 폐혈증. 다소 생소한 증상이 최근 언론 보도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증상이고 누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며칠 사이에 연예계에서 일단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젊은 배우들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급성 폐혈증으로 사망했다. 우선 이 급성 폐혈증이 어떤 질환입니까? 예, 말 그대로 급성이라는 건 단시간에 뭔가 급하게 발생한 그런 현상인데요. 폐혈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요. 정상적으로 면역 반응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상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가 일부 장기에 국한되지 않고 진행이 되다 보면 점점 퍼지게 되면요. 혈액에 침투가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혈액은 우리 온몸을 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혈액 내에 침투된 균들이 여러 장기들에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신성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폐혈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장기들이 장기 부전,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능들이 점점 떨어지면서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고 문춘 씨 같은 경우에는 인후염 증상 앓다가 입원했다가 급성 폐혈증 같고 또 고 이치훈 씨 같은 경우에도 임파선염 진단받고 다시 급성 폐혈증으로 갔는데 인후염과 임파선염이 중증 질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급성 폐혈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몸의 모든 감염증은 이렇게 폐혈증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젊고 건강하신 분들이 이렇게 인후염과 임파선염으로 급성 폐혈증까지 가는 거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닌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아마 뭐 과로나 뭔가 체력적으로 저하가 됐거나 면역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단시간에 세균이나 이런 바이러스로 급하게 확산된 게 아닌가라는 추측은 해볼 수는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건 아닌데 또 요즘 코로나19가 막 번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냐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시죠. 하지만 코로나19는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은 기다 아니다 확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감염병들 중에서 코로나19는 아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대구에서 사망한 그 17세 소녀는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다발성 장기 부전이 왔다. 이 사이토카인 폭풍은 뭡니까?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외부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이를 대항하기 위해서 면역 체계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죠. 이럴 때 염증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것들이 염증 매개 물질로서 어떤 경우에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세포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순식간에 대규모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폭풍처럼 사이토카인이 발생하면서 우리 몸을 공격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중증이나 예후가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는데요. 예전에 그런 스페인 독감이나 사스나 메르스, 에볼라 때도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례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정상 면역체계,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오히려 정상인 사람들이 사이토카인 폭풍이 더 잘 일어난다고 알려진 만큼 이번에 젊은 그런 건강한 청소년한테도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거 발생하면 그 병원에서 급하게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는 겁니까? 우선은 이거에 명확한 치료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치료라고 하면 스테로이드 치료, 그런 면역 조절하는 치료들이 할 수가 있는데 뭔가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예후가 안 좋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대비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그 17세 사망한 소녀는 여러 차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다 음성이 나온 상태고. 지금 그래서 영남대 병원에서 혹시 뭐 실험실 오염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부검도 지금 음성을 나왔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선생님 생각 어떠세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처음에 왔을 때 영남대 병원에서도 코로나19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그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차례 검사가 나가는데 계속 음성이 나오니까 좀 의문스러운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망 진단서를 잘못 쓰거나 그런 오류도 있긴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코로나19에 의한 그런 사망으로 보이긴 하나 실제로는 결론적으로는 음성으로 판단이 된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 13번 검사했는데 그 소변 검체에서 한 번은 한 가지 유전자에서 양성이 나왔을까를 정부 방역당국에서 검사를 해보다 보니까 영남대 병원에서의 그런 검사실의 정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검사를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했을 때는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사의 오류다. 이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거는 아니다 하면서 특별히 코로나 환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왜 이렇게 급성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젊은 친구가 사망에 이르렀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원인 규명을 해서 부검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사망한 17세 소녀는 13번이나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지금 의료와 방역이 코로나19에 집중되면서 다른 환자들이 조금 소외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너무 코로나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병원균이 뭐 있지 않았겠나? 뭐 다른 병명이 있지 않았겠나? 좀 살펴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렇게 폐렴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세균 검사에 대한 뭐 세균 배양 검사라든지 아니면 독감 검사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폐렴에 대한 치료가 진행이 되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워낙에 급박하게 또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어려운 부분은 실제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검사를 해서 코로나19가 확진이 되면 당연히 뭐 중증도를 판단해서 그거에 맞는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음성으로 나왔을 때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음성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이분이 정말 의사가 봤을 때 임상적으로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데 일반 병동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도 괜찮겠느냐에 대한 하나의 고민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추후에 코로나19로 판명이 되면은 입원했다가 섣불리 병원이 폐쇄되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관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입원을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안심회를 통해서 호흡기 환자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코로나19 검사를 나가게 되면 결과 나온 데까지 만 하루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린 동안에 초반에 그렇게 중증의 심각한 환자가 아니라면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17세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집에서 해열제, 항생제 처방을 하면서 기다려보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사례라는 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응급실에서 해열제, 항생제를 치료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폐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입원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젊고 건강하고 그렇게 증상이 뭔가 예를 들어서 혈압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고열이 심하게 나거나 그렇지 않다라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약물 치료로 외래 통원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입원을 조금 주저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증세가 감기 증상이랑 유사하다. 또 발열이 있고 뭐 인후통이 있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그런 의심이 될 때는 뭐 가까운 약국 같은 데 가서 해열제 구입해서 먹으면 됩니까? 우선은 정부의 지침은 그 초기에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뭐 밀접 접촉자나 아니면은 해외 방문 경험이나 이런 역학적인 개연성이 없다고 하면은 3, 4일 동안은 감기약 먹으면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스스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좋아진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감기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 검사를 하라는 게 권고사항입니다. 지금 이부프로페시펜 또 아세트아미노펜 뭐 이런 성분의 약 복용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우리가 주위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약들입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약 특히 뭐 이렇게 열이 나면은 해열제 그런 효과로서 아세타미노펜은 타이레놀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타이레놀. 이부프로펜은 부프로펜이라는 약도 있고 우리
뭐 부프로펜 시럽도 있고 그래서 흔하게 예, 그렇죠. 부르펜 예. 시럽 이런 예, 것도 예. 소아에서도 많이 먹고 있죠. 이런 것들은 흔하게 일반 약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요. 뭐 마트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약들입니다. 최근에 그 WHO의 권고 사항 때문에 아마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 코로나와 연관돼서 설명을 드리면 이 코로나19가 우리 몸에 그 호흡기 점막을 침투할 때 ACE라는 수용체를 통해서 이렇게 호흡기로 침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이부프로펜이 ACE 이 수용체에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19에 뭔가 더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아주 낮은 수준의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선 WHO가 좀 선제적으로 이부프로펜 대신에 이런 타이레놀류의 아스타미노펜을 오히려 복용하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19에 걸려도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은 그 건강한 정상 면역자들은요, 80%가 경미하게 지나갈 수가 있고요. 특히나 조금 중감도가 있는 분들이 그럴 텐데요. 미열이 있거나 그런 약한 증상에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있다. 예. 그런데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렇게 지나가더라도 이 코로나19에 한번 걸리게 되면 폐가 망가진다, 못 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입니까? 예. 그 코로나19도 바이러스 그냥 폐렴으로서의 그냥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폐렴이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확 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치료가 잘 된다면 폐렴에 대한 회복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확진자가 완치되고 퇴원했을 때 좀 더 예. 이런 폐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추적 검사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뭐 코로나19는 폐 섬유화를 시켜서 폐 기능이 갑자기 망가진다더라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카페 5번 출구님이 교수님 목소리가 익숙한데 이동엽 씨랑 주치하는 프로그램 그분입니까? 라고. 예, 저희가 YTN 라디오 예. 낭만 주치를 사실 하셨군요. 장기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즌 1이 끝나서 예. 중단되긴 했지만 저도 알겠네. 제 방송 끝나면 항상 나오는. 그렇군요. 예. 목소리만 듣다가 오늘 처음 뵈서. 그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죠. 지금 두 자릿수로 계속 가고 있는데 어제만 세 자릿수였고요. 다시 예. 확진자가 조금 이게 안정 단계라고 봐도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그 브리핑 이후에 대구의 모 요양병원에서 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내일 또 세 자리를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구에서도 이런 요양병의 전수조사가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에서도 교회든 병원이든 지금 집단 그런 감염 사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대구 경북의 신천지가 1차 피크였다 그러면 2차 피크, 3차 피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 다른 변수는 해외 유입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방역에 대한 철저한 그런 대응이 중요할 것 같고요. 긴장을 놓치면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였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사람들의 주말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뤄지던 여가생활, 취미생활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영화. 극장은 방문객은 역대 최저치를 찍고 있고요. 휴대폰이나 TV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을 앞두고 코로나가 바꿔놓은 영화계 분위기는 어떤지 볼만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왓챠플레이에서 콘텐츠 사업 담당하고 있는 김요한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영화계가 상당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예. 극장이 있는데 그 밤 12시, 11시 정도에 문을 닫는 거를 제가 이사 가고 처음 봤어요. 한 10년, 15년 정도 된 중에서. 그러니까 수치로 보면 지난 5주 동안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제 영화를 전국에서 봤는데 작년 같은 기간 동안에는 한 2,700만 명 정도 봤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고 예. 또 이제 신작들이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예. 신작은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 개봉하는 것보다는 연기해서 개봉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계속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1년 스케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이제 유의미하게 한국에서 이제
개봉하는 국내 영화가 한 200개 정도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밀려 있어가지고 스케줄도 꼬이고 뭐 제작 상황도 날리고 지금 뭐 영화계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으로 영화를 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반대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뭐 TV를 통해 가지고 뭐 IPTV나 이런 걸 결제해서 보거나 아니면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서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뭐 지난 5주간 통계를 보면 그 온라인이나 뭐 집에서 IPTV로 영화를 보신 분들이 한 2배 정도 증가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예, 2배 정도 늘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그게 신규 가입자들이 뭐 엄청 늘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냥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네. 시간을 투입해서 보는군요. 그러니까 극장에 가서 볼 거를 집에서 보거나 이제 휴대폰으로 보니까 시청량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막 이것 때문에 영화를 안 보시던 분들이 막 집에서 영화를 챙겨 보실 그런 거는 아직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하루에 한 2편씩 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보니까 지금 컨테이전이 최대 수혜작이던데 이 컨테이전 영화가 뭐 최근에 나온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지금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유사합니다. 사람들이 이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내용이 뭐 이제 박쥐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퍼지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흡사해가지고 뭐 이거를 2011년 작품인데 도대체 뭐 예언을 한 거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돌면서 예. 거의 뭐 최대 수혜작에 가까운데 2011년 당시에 개봉할 때는 사실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거든요. 예. 뭐 맷 데이먼, 기네스 펠트로, 주드로, 뭐 케이트 윈즐렛, 마리온 코티아르 뭐 이런 하여튼 걸출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인데 국내에서 그때 개봉했을 땐 22만 명 봤거든요. 망했네요. 네, 그러니까 망한 작품이었는데 이게 뭐 그 영진이에서 하는 통합전산망으로 보면 1월 달에 뭐 15위를 찍기도 하고 2월 달에는 뭐 4위까지 올라가고 OTT 내에서도 뭐 데이터를 보면 이 계속 꾸준히 뭐 탑 10, 탑 20 안에는 계속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지금 코로나19랑 상당히 유사한데 하나 다른 점은 그 영화에서는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더라고요. 그렇죠. 2시간 내에 끝내야 되니까. 예. 네. 근데 예, 지금 치료제가 너무 늦게 나와서 걱정입니다. 그리고 감기 나는 전설이다. 이것도 다 비슷한 류의 영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감염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가 조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니까 이런 장르의 영화를 좀 보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감염이 매개가 된 뭐 예전에 90년대 작품에는 뭐 아웃브레이크 뭐 이런 작품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작품을 의외로 좀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영화 장르에도 이제 뭐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뭐 굉장히 사회상이 좀 어둡거나 뭐 망한 이런 풍경의 영화들이 의외로 소비가 많이 돼요. 반대일 것 같은데요. 그죠.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힐링되고 조금 뭐 코미디나 네. 뭐 이런 걸 볼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극단에서 디스토피아 같은 영화를 아주 이렇게 좀 이참에 이렇게 쭉 둘러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아예 반대해서 그냥 말씀하신 대로 뭐 힐링이 되거나 예.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 중간에 있는 뭔가 이렇게 신나거나 재밌거나 뭐 그 흔히 얘기하는 상업 장르에 인기 있던 영화들은 조금 주춤한 상황이고요. 약간 좀 독특한 상황이에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 영화들 다시 한번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뭐 대부라든가 좋은 친구들이라든가. 그렇죠. 평상시에 시간이 없어서 못 보던 영화를 시간이 좀 나니까 요즘에 다시 한번 봐야겠다. 네. 그런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고전 찾아보시는 예.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뭐 주말 내내 이제 몇 주째 지금 거의 뭐 달에 가깝게 바깥에서 활동을 하시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제일 뭐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영화 보기니까 이참에 이제 몰아놨던 보고 싶었던 영화들 이제 찾아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컨텐츠 시장은 조금 좀 특이해가지고 예. 요 상품으로 치자 그러면 이 신선식품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이제 유통되는 그 모양새가. 예. 그래서 처음에 신작으로 나왔던 게 엄청나게 매출이 가파르게 있고 그 뒤로는 확 꺼져버리는 형태로 이제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작에 반응을 하는 분들이 규모로는 제일 많은데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근데 극장이 지금 전부 다 영화들이 새 작품이 안 나오니까 요즘 극장 가면 전부 다 무슨 예술영화관처럼 옛날 작품들 뭐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다 해놓고 하는데 그 시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지금 이제 뭐 OTT라고 하는 이제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영화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공이 이제 신작으로 나온 것들이 조금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워처플레이는 어땠습니까 지금? 워처플레이도 뭐 이제
HBO, BBC 이런 데서 방송했던 작품 중에서 이제 이어즈 앤 이어즈라는 작품이 있는데 요게 이제 넷플릭스의 대표적인 뭐 킹덤 2 이게 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예. 뭐 실제로 마케팅도 많이 하기도 했고. 근데 요 작품하고 이제 같은 날 개봉을 했는데 요 작품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즈 앤 이어즈? 이어즈 앤 이어즈.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제목이 좀 길기는 한데, 이게 이제 영국 드라마예요. 그래서 영국을 배경으로 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스토피아스러운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2034년도까지 라이언스라는 이제 집안, 그 집안의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지붕에서 올망졸망 모여 살면서 있는 에피소드인데 2034년까지 영국이 어떻게 망가져가는가. 예. 요거를 되게 현실성 있게 그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주로 나오는 게 이제 포퓰리즘에 엄청 빠진 여성 그 정치 리더. 엠마 톰슨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분이 이제 막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IQ 테스트를 해가지고 뭐 IQ 70 밑에는 뭐 투표권을 막 못 갖게 한다고 뭐 약간 이런 식의 이제 정말 그냥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예. 뭔가 쇼맨십을 잘 발휘해가지고 그런 법안들도 막 통과시키고 그래서 이제 사회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가. 이 기술은 발전하는데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뭔가 이런 것들을 되게 현실적으로 그려서 그 예전에 이제 넷플릭스 뭐 드라마 중에 이제 블랙미러라고 해가지고 예. 뭔가 이렇게 SF인데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작품을 그린 게 이제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비슷한 분위기여서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게 영국 드라마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몇 부작입니까? 6부작입니다. 6부작. 예. 한꺼번에 다 나왔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나왔어요. 그럼 좋네. 그러니까 이제 OTT에서도 요즘에 이제 OTT들이 많아졌으니까 대개 보면 이제 신작들이 약간 이제 반응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봉이 되는 신작들을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보긴 하는데 약간 조금 그 행태가 다른 게 넷플릭스나 뭐 어처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들어진 거를 전부 다 한꺼번에 개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킹덤도 이제 뭐 한 6개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주행 하시는 분들은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네. 이렇게 쭉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예. 국내 OTT들은 아무래도 이 TV하고 좀 예. 맞물려 있다 보니까 매주 하나씩 이제 에피소드가 그렇죠. 나오는 형태여서 그거 기다리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그 끝날 때까지 안 보고 계시다가 저 같은 경우도 몰아보기 합니다. 네, 안 봅니다. 끝나고 예. 다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어즈 앤 이어즈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또 다른 작품 혹시 추천할 작품 있습니까? 추천해 드릴 만한 게 뭐 아무래도 이제 뉴스와 시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라디오를 들으실 테니까 HBO 작품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쭉 정주행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뉴스룸 뭐 요거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 요즘에 이제 기자들이 많이 좀 뭐 욕도 먹고 지탄도 받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식으로 기사가 생산되고 돌아가는가 하는 거를 이제 미국 배경으로 잘 그려놓은 시즌 3개짜리 드라마가 있는데 요거 좀 볼만하고요. 뉴스룸.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인생작으로 꼽은 또 시리즈가 있거든요. 예. 더 와이어라는 이건데 이것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계열의 이제 HBO 작품입니다. 그리고 뭐 부통령이 필요해라든지 웨스트월드 같은 이제 전통적인 뭐 정치 드라마가 있고 또 이제 여성 서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명한 여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시리즈로 되어 있는 빅 리틀 라이즈 뭐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주변의 진실을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쭉 전개되는 여성 서사 위주의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뭐니 해도 HBO 작품 중에는 이제 가장 인지도도 높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본 화제가 된 영화가 왕좌의 게임. 저도 왕좌의 게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재밌다고. 그쵸. 시도는 제가 못 해봤는데. 이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시즌 자체가 8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시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괜찮습니다. 네, 뭐 이건 뭐 모두가 검증한 물론 이제 시즌 후반으로 가서 한 시즌 8 정도는 불만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화제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시 만들어라. 막 이런 이제 불만이 있기도 했는데 어쨌든 작품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서 그리고 혹시 뭐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뭐 작품도 있고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고전 아닙니까 이거는? 이것도 고전이죠. 전쟁 영화 중에 고전.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시리즈입니까? 이것도 시리즈예요. 그래서 이것도 시즌제로 있어서 시작을 하시면 아마 끊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 네. 왕좌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뭐 전쟁 영화니까 네. 어떤 영화인지 다 감이 오는데 왕자의 게임은 어떤 왕자의 게임은 이거는 SF입니까? 아니요. 그 쉽게 생각하시면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중세 고전에 이제 기사들이 나와서 뭔가 이렇게 영토, 영주 뭐 이런 이제 자기의 그 바운더리를 넓혀가는 이런 이제 얘기인데 예. 판타지 중에는 굉장히 뭐 잘 그려진 작품이어서 서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네. 워처 플레이는 이렇게 거의 TV 시리즈를 중심으로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고 저희는 이제 뭐 주로 고전 영화들이 좀 많이 있고요. 뭐 이제 TV 각 이제 CP들이 제공해주는 뭐 예능도 있고 뭐 다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OTT에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OTT가 공이 시리즈물의 드라마가 압도적으로 시청이 많이 이루어져요. 아무래도 그게 제일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한번 시작하면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지 시청량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드라마물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다큐물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아. 다큐 근데 또 그거는 아무래도 호불호가 조금 갈리시니까 예. 조금 진지한 거 보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예. 재밌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라마 위주로 좀 시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드라마 위주로 알겠습니다. 청취자 댓글 좀 볼까요? 네. 김프로 반갑네요. 이렇게. 예, 작가주님께서 감기 재밌습니다. 요즘 현실하고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실감나고 재밌어요. 저도 다시 봤습니다. 감기가 우리나라 영화입니까? 네,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영화인데 이것도 전염병에 관한. 예, 이것도 이제 뭐 그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인데. 네. 그런데 요즘 핫한 건 킹덤 아닌가요? 그런데 킹덤은 넷플릭스 작품. 요거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 요게 이제 그 평가해 놓은 거를 보면 예. 한 7,700명 정도가 평가했는데 요게 별 5개 기준에 4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어진 히어즈는 3,300명 정도, 그러니까 보통 1,000명 넘어가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니까. 예. 근데 3,300명 평가했는데 별점이 4.5점이에요. 괜찮아요. 믿고 보셔도 됩니다. 예. 자, 킹덤은 어쨌든 우리 배우들이 출연하는데. 그렇죠. 킹덤이 인기가 좋아서 킹덤 2까지 간 건가요? 일단 뭐 김은희 작가, 이제 유명한 김은희 작가가 쓴 거라서 예. 킹덤 1보다는 2가 더 재밌다는 평가들도 있고요. 예. 뭐 이제 반대의 평가도 있기는 한데. 보셨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 킹덤 1 안 보고 2 봐도 스토리 안 이어져도 괜찮나요? 물론 이제 그 쭉 이어져서 보시는 게 나으니까. 예. 그 시리즈가 아주 길지는 않거든요. 근데 예. 아무래도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지점은 킹덤은 이제 퓨전 사극인데 좀비들이 나오는 영화여서 예. 그런 뭐 이렇게 잔인하거나 막 그 좀 무서운 영화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시도 자체를 좀 안 하시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비물을 아주 싫어합니다. 좀비 영화를 아예 안 보게 안 그럼 봐서. 이어져 보셔야 되겠네요. 예. 킹덤이 아주 화제라고 했을 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예. 많으세요, 의외로. 의외로 저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나무님께서 영화 만든다면서 방송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는 어떻게 됐습니까?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좀 있습니까? 기다려주세요. 뭐 시나리오 같은 거 다 쓰셨고? 뭐 하여튼 그 왓챠에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왓챠에서 준비합니까? 그렇죠. 네. 저희도 이제 뭐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네. 그 관련된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해가지고 킹덤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만든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다른 데서 갖고 온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왓챠 플레이도 그걸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안 갈 수가 없고요. 이제 예. 왓챠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있는 OTT들은 뭐 이제 그 큰 통신사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이제 엄청 돈이 많은 곳에서 이제 하는데 예. 저희는 이제 청년들이 만들어서 시작한 이제 뭐 커가고 있는 작은 회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대규모 자본을 막 쏟아부을 수는 못하고, 없지만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들고 나오겠습니다, 방송에. 뭐, 다 5년, 10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고요. 예. 장르 결정됐습니까? 여러 가지를 넣고 검토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 뭐 올해 시도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내러티브가 없는 컨텐츠들은 아무래도 제작 기간이 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다큐라든지 예. 예능이라든지 기타 다른 종류의 뭐 새로운 포맷들은 아무래도 만들기가 쉬워서 그런 것들은 뭐 올해 내 금방 보실 수 있을 예. 거고 아무래도 이제 내러티브가 있는 것들은 제작 기간이 뭐 1년, 2년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예. 그거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내일 주말이니까 저도 하나 추천하면 넷플릭스의 나르코스 시리즈를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네. 하룻밤 꼬박 샜습니다. 그거 보느라고. 한번 시작하니까 못 그렇죠. 추스겠더라고요. 네, 끊기가 어려워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저희가 오늘 추천드린 여러 가지 시리즈, 영화, 또 드라마 주말에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왓챠에서 콘텐츠 사업 담당하고 있는 김효한 이사였습니다.
3부 수도 마치고요. 4부 총선 빅데이터로 돌아옵니다.